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붙잡고 싶다면 이렇게 붙잡아 보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다들 한 번쯤은 붙잡아 보셨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붙잡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감정적인 상태에서 붙잡다 보니 결국 모진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 가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한 번 더 붙잡자니 상대가 나를 더 질려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대로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를 한 번 더 붙잡았을 때 또다시 거절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거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심을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상대방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생각들일 텐데요. 이별을 통보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번에 진짜 변했다, 정말 많이 반성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추억에 호소한다거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잘 맞지 않았었냐, 우리 진짜 사랑하지 않았었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감정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과거의 연애의 상처를 말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연민의 감정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나는 감정적이고 가슴이 뜨겁고 비논리적인 반면 상대방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논리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나 쓴 글이 상대방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서로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내가 문제의 원인도 잘 모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감정적이고 매달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더욱 가망이 없다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잘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대로 최악의 행동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재회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와 의미, 기대감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구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연민의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겠죠.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나 글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나와 계속 함께 가야 되는 이유를 이성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은 주로 장문의 메시지로 전달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편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과연 읽을까요?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될 소지는 없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낸다거나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글이 짧아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감정적으로 보이고 여전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는 질려하겠죠. 장문의 메시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요점이 명확한 글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 비록 거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과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어떤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재회를 하기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관 앞에서 5분간 자기를 피하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 자상한 아빠와 따뜻한 엄마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면접에서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편지나 메시지를 작성할 때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났었고 어떻게 사랑을 했었고 이때 좋았었지 않았냐, 과거 해상이나 추억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달력도 떨어지고 메시지의 요점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가장 논리적인 말을 전달을 해야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면접관 앞에서 자기 PR을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회사는 현재 AI 산업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AI 관련 자격증과 지식들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많이 습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 회사의 AI 산업과 저의 열정이 만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논증을 활용하셔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하기나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면접을 보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할 때 서두에는 상대방이 원했던 연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대전제로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했을 당시에 나는 남자친구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도 많고 상대가 변했다는 생각 때문에 서운함이나 요구를 많이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우리 편하게 만나자. 너도 너 할 일 하고 자꾸만 노력하는 거 지친다. 우리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봐요. 이별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항상 너를 만나면 죄인이 되는 것 같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 지쳤다. 이런 이야기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원했던 연애는 편하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서두의 글은 연애라는 것은 서로가 편안하게 부담 없이 만나는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일 거야. 이 말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는 항상 계획적이고 열심히 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계획도 없고 열심히 내 삶을 살지도 않고 자기 삶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다고 한다면 서두의 글은 사실 연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일 거야. 이 말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했던 연애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서두에 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란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논증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무작정 내가 잘할게, 노력할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상처 줘서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거야. 무슨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붙잡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 같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서로 그냥 안 맞는 것뿐이다. 너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원인과 상대방 이 관계에 있어서 원했던 이해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가 추구하는 연애와 상대방이 추구하는 연애가 같다. 함께 가자. 구걸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안을 하면서 함께 해보자는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왜 이별을 통보받았는지, 상대가 원했던 연애는 무엇이었을까? 아리송한 경우에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원했던 연애가 무엇이었는지,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과거 나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깨달음, 그리고 현재 변화된 생각과 바뀐 삶들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장문의 메시지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오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어느 정도 이별을 받아들이고 현재 내 삶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어. 헤어질 때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동안 나를 돌아보고 우리 관계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사실 연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일 거야.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오빠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았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좋았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너무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너무 자주 만나고 붙어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내 일상의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주말마다 2박 3일씩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까 내 삶의 열정이나 목표들이 사라지면서 나태하고 발전 없는 삶을 나 스스로가 살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빠만 바라보게 되면서 관계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오빠도 나처럼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 종종 내 마음과 오빠의 마음이 다르다고 느낄 때마다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오빠에게 많이 표출했던 것 같아. 오빠 입장에서는 나에게 기회를 많이 줬었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나의 모습들을 기대를 했었을 텐데 나는 오빠의 바람과 다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던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오빠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니까 오빠도 서서히 지쳐갔으리라 생각해. 관계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면서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갔을 때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오빠와 헤어지고 난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경각심을 갖고 매일 계획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많이 탈피해서 현재는 자신감을 갖고 예전에 열심히 살아왔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사실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성취하면서 가장 나답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인데, 오빠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아. 지금은 제법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고 다시 나를 찾아가면서 나답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아마 오빠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야. 오빠는 항상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었고 배울 점도 많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든든한 그런 존재였어. 내가 부정적이고 못난 모습들만 많이 보였을 때도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내가 오빠를 많이 실망시키고 지치게 만든 부분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정말 미안했어.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 우리가 과거에 열정적으로 만났던 시절들은 있고 오빠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 이번 계기로 나도 크게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오빠가 나만 바라봐 달라고 애원한다고 해도 내가 내 삶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결정을 내리던 오빠의 의견 100% 존중하고 오빠의 결정과 상관없이 나는 나답게 잘 살아가고 있을게. 우리의 연애의 시즌 1은 끝났고 새로운 시즌 2에 이전과 다른 연애를 나와 같이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깨달음과 변화된 모습을 작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안이라는 것도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사랑을 구걸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금 예시로 보여드린 글은 여러분에게 서두와 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한 샘플이에요. 이런 구조 안에서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본 구조이고, 이 구조 안에서 각각의 상황들에 맞춰서 작성하신다면 글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매달린 이유라고 한다면 메시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가 없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달린 이후에 바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 누구라도 믿지 못할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나 스스로가 이런 점들을 진짜 깊이 깨닫고 느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정 재회만을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크게 느끼지도 않았는데 참고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별로 인해서 진짜 깨닫게 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느꼈던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 마음도 한결 차분해지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보낸 메시지로 인해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만 현재 너무 지쳐서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연락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마법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만 너무 몰입하시는 분들은 거절당한 이후에 내 삶이 무너지고 이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삶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깨닫고 느끼고 변화하고 바뀌신 분들은 거절당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했던 말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만약에 거절당한 이후에도 내가 상대방에게 말한 것들을 지키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100배 멋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전 연인이 돌아오거나 후회하거나 더 멋진 사람을 만나시거나 더 멋진 미래가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곧바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더라도 묵묵히 전진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했던 약속들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떳떳하고 그 사람도 그런 나를 믿고 이전보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잘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논증을 했다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느낀 점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로 붙잡아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말하기나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원인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상이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널 상단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